자, 첫 번째 아이템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많이 이렇게 그 댓글 올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치여사 사랑하시는 분들 또 많은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의 시작은 내가 이제 진짜 또 갑자기 열이 확 받으려고 그러는데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게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 꽤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 저거 보고 뭔가 했어요, 진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재명, 한동훈, 박주민 고발 외? 뭐 이재명, 박주민 고발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고. 그렇죠. 한동훈 대표를 왜 고발했냐? 한동훈 대표를 왜 고발했지? 저도 찾아봤어요. 고발을 하려면 뭐가 그렇죠. 뭐 자기 스스로라도 뭐가 죄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게 계엄령 포고령 위반이라는 거예요. 포고령 위반. 그 얘기는 뭐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얘기. 네, 정당했고 그 정당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발표된 포고령도 합법적이고 네. 그 포고령을 위반했으니 고발하겠다는 합법적인 포고령을 위반해서 국회 안에 모였으니까 정치활동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너 처벌받아야 돼라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동훈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제가 계속 한숨 쉬었던 이유가 어쩌면 저희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지하까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보수를 절멸시키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아까 딱 저 기사 하나로 정말 그냥 걱정이 많이 드는 기사였어요. 정말로. 심해까지 끌려가는 기분이긴 하네요. 아니 일단 뭐 본인이 나는 정당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 그거는 뭐 100번 양보해서 본인 방어권 행사 때문에 그렇다 치고 여기서 고발까지 나가는 건 모르겠어. 국민 여론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거 말고는 저는 다른 효과는 없을 거예요. 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저 그냥 아무 문제 없는 말도 안 되는 거 고발이야 할 수 있지. 근데 고발은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고발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있는 건데 이건 뭐 당연히 뭐 이걸 가지고 저 한동훈 대표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고 근데 아까 어떤 분이 무고죄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무고는 안 되고요. 본인은 확신범이잖아요. 그렇죠. 무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비상계엄이 합법이고 포고령도 합법이니까 포고령 위반한 그 글자 그대로 맞아. 포고령을 위반했지. 포고령을 위반한 건 참 그 포고령이 합법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뜻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같죠. 지금 스탠스가 뭐 한동훈 뭐 체포조 어쩌고 얘기가 계속 나온 걸 본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하고 선을 긋지 않으면 그냥 망해요. 이거는 야 비상계엄 정당했어 니네가 막아 이거거든. 그렇죠. 더 이상 옹호를 제가 그걸 옹호하면 계엄이 합법이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저희가 일괄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한동훈 대표님 외에도 나머지 사람들도 계엄에 대해서는 반헌법적이었다는 얘기를 다 공감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고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국민의힘 모두가 일치 단결해서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당에서 입장이 있나? 아직까지 입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국민의힘을 좀 맘먹고 좀 깔려고 그러는데 김용현 공소장 수사 결과 그거 알지? 제가 받아보고 엄청 당황했던 금요일날.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미디어 특위? 미디어 특위가 저희가 당에서 있어요. 방송이나 이런 거 언론 보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뭐 보도 자료도 내고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죠. 근데 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관련해 가지고 또 저걸 또 옹호하고 있어? 좀 이해가 그 조직은 뭐 당에 굉장히 계속 운영됐던 조직이긴 한데 어쨌든 공신력이 있는 당명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나와서 당 내부에서 좀 말들이 많아요. 저게 맞냐 아니냐 말들이 많은데 뭐 당내에서 말은 많은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은 모르죠. 그래서 좀 지금 국민의힘은 김용현 옹호하고 지금 그럼 김용현을 옹호하면 비상계엄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렇죠. 지금
당이 사실 극도로 혼란스러운 건 맞습니다, 정말로. 이건 혼란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진짜 어떤 분이 남겨놓은 것처럼 망해야 돼. 네, 뭐 해산하라는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아, 내가 이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도 미디어 특위권 보면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최소한 거기에 선은 긋고 네. 뭐 아까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고 해야 아 그래도 여기가 민주당이 그동안 폭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민주당이 좀 너무 심하다는 걸 부각하려는 거구나라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는데 이쯤 되면 그냥 내란 동조당이야. 그 비난을 피할 이게 뭐야, 수 이게? 없죠. 네. 아 그러니까 우리의 위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절대 안 되니까 재판관 3명도 임명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탄핵도 못하게 해야겠구나라고 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상적인 분들은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왜 지금 하면 안 된다. 절차의 정당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네. 어쨌든 지금 강화문에 보면 극도로 대립된 지난주 토요일 보셨겠지만 극도로 대립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없애려면 최소한 그런 거를 최소화시키려면 절차적으로 그 누구도 태클 걸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미디어 특위에서 보여줬던 그런 행태는 결국 우리가 이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 끌기 위해서 그렇게 보였다는 그걸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렇지.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사실 저희는. 그래서 나도 이제는 난 처음에 그 헌재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거부를 하는 게 맞다고 나도 얘기를 했지만 네. 이러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그죠? 그렇죠. 네. 뭐 여러분들이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도 하시고 야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선 출마도 어려운 상황이고 지지율도 많이 빠지고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김인영 부대변인이 요 관련해서 좀 제대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일단 기사부터 좀 볼게요. 아유, 제가 저 기사 때문에 저한테 네. 전화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저 데일리한 네. 여론조사 공정. 저번에 한동훈 대표가 1등을 뺏긴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딱 한 번 뺏겼죠. 이렇게 12월 보시면 24일 날. 네. 저때 이제 여당의 대선 주자였던 네. 보니까 사강구도가 확실하다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오세훈 시장하고 거의 동타 네. 조금 빠지는 정도 그 한동훈 대박론이 무너진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김인영 부대변인이 아까 준 그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네. 자, 이 조사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이 왔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제가 이 데일리안에서 돌린 여론조사가 데일리안 조사가 뭐 매주 하는 건 아니고 격주로 하기도 하고 기간이 다른데 네. 우선 개엄 전 11월 19일 개엄 직전에 돌린 여론조사는 12월 19일께 마지막인데 그때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1%가 나왔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26.5%가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죠. 그렇지. 그리고 12월 9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개엄 직후에 돌린 여론조사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23.6%고 대통령 지지율은 17.5%입니다. 엄청 많이 빠졌죠. 그렇지. 네.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12월 24일 한동훈 대표가 처음으로 1등을 빼앗긴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30.3%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30.4%가 나왔습니다. 좀 놀랐어요. 저 뭐 하나 여론조사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네. 저만큼 올랐다고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처음으로 당 여론조사를 올렸죠. 자, 저렇게 되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원래 국민의힘 지지층이 원상 회복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결집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지.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대통령 지지한다고 한 사람이 30% 정도 됐으면 그렇죠. 정통 국민의힘의 지지층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지지. 더 네. 많이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네. 보면 개엄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층 회복이 9%밖에 12.9%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대통령 지지율이 죄송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12.9%가 회복됐어요. 개엄 그렇지. 직후에 비해서. 네.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6.4%밖에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대통령 지지층만 결집이 많이 된 여론조사라고 보는 게 맞아요. 거기다가 이 해당 조사의 질문지 문항을 보면요. 질문지 문화. 질문 문항을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네. 질문 문항을 보면 범여권 대통령 후보 지지도를 묻기 전에 질문을 2개가 앞선 질문이 더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정치인의 국회의원들의 준법 정신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요. 국회의원들의 준법 정신. 준법을 얼마나 지키느냐. 그 다음 질문에
범죄자의 선출직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묻습니다. 어. 자, 이렇게 질문이 되어지면요. 결국에는 사실상 이건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한 질문을 그렇지. 봐야 돼요. 그렇지.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저희 보수 진영 중에서 약간 많이 우쪽에 가 있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살아났다는 책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한테 많이 묻더라고요. 그렇지. 대통령을 탄핵시켜줬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그렇지. 맞아, 이재명 맞아, 대표가 맞아. 살았다 이렇게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질문이 이어지게 되면요, 한동훈 대표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질문 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가장 최악의 상황의 그 여론조사였다고 보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해했어요. 이 수치 자체가 한동훈 대표가 어찌 보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치였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네. 오늘 그 기사하고 내용을 좀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앞에 의도적인 질문을 통해서 소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주 그렇죠. 좀 저는 지금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좀 구구적인 성향에 있는 네. 분들이 많이 이제 모집이 된 거고 그렇죠. 아까 앞에 질문들도 반 이재명적인 질문들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이후에 대선 주자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면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호감도가 낮은 그 모집단 내에서 그렇죠.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다. 표본 자체가 약간 좀 많이 우쪽에 치우치신 분들이 모였다고 보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저도 이해했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 우리가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대선 주자 중에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한동훈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공개적으로 하신 분들은 네, 그 두 분밖에 그렇죠. 없죠. 네. 근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 뭐 혹은 오세훈 시장 쪽을 이제 한쪽이라고 본다면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당내 분위기하고 좀 반대잖아. 그렇죠. 네. 당내 분위기가 반대잖아. 근데 제가 왜 결국은 탄핵을 찬성한 쪽이 잘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후에는 아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금 한동훈 대표 고발했다는 얘기 해드렸고 네. 윤석열 대통령 수사 배째는 거 얘기해드렸고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저는 결국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제대로 힘을 낼 수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화가 났던 기사입니다. 윤상현 의원 나름 5선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인데 정광훈 집회에 갔다는 것 뭐 저기도 넓게 봐서 그냥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에 가서 큰절을 하고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고 탄핵 못 막아서 죄송하다라고 해버리면 비상계엄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거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그렇죠. 망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이 지금 많이 어려우면 중진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은 중심을 잡아주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당을 조금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추스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런 모습은 당을 더 갈등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아. 윤상현 의원은 네. 처음부터 한동훈 대표하고 저기 뭐 할 때부터 그렇지만 네, 저 김민전 의원도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가셨습니다. 네, 저 사진을 봤습니다. 저는. 네. 진짜 화날라 그러네 진짜. 네. 그래서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당에서 뭐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방법은 솔직히 딱히 없고 그냥 당이 극도로 혼란한 상황이라서 의견은 안 나올 건데 저런 거는 결국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실 방법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국민들한테 저분들이 심판받는 거는 심판받는다 치고 네. 그럼 이제 보수의 미래는 어떻게 해? 일단 다가온 탄핵 이후에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기 대선은 그냥 망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아직까지 당이 전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수습 안 됐다고 보거든요. 계속 원래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면요 당에서 각자의 본인의 방식의 솔루션을 계속 내밀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나갈 거거든요. 이거는 최소한 앞으로 시간이 답인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수습될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정당은 민심에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사실 굉장히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수사 안 받고 네. 계속 뭐 부정선거 얘기하고 이러면서 본인만의 지지층 결집시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본인만의 여론전.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 그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어요. 당에서 뭐 윤리위원회도 사실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결국엔 저런 사람들은 스스로 국민들 선택받는 거 외에는 답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좀 있으면 이제 선거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선거가 앞으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에는 민심에 반응해서 스스로 쓸려 나가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힘이 계속 생기면 같이 못 가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다 나는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다들 되게 재밌는 건 당 쪼개지는 거는 아주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아마 옛날에는 서로 나가려고 나가라 마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서로 나가겠다. 내가 나갈게 했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옛날에 바른당 때 기억들이 다들 있으셔서 절대로 안 나가고 서로 나가라고만 얘기할 건데 끝까지 아마 양쪽 다 안에서 당 헤게모니 장악하려고 난리 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선은 이기기 힘들겠네. 그런 대선-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지금은 선거가 당장 눈앞에 없으니까 여러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그렇지. 기가 막히게 민심에 반응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그때 속으면 안 돼요. 네. 그때 속으면 안 돼. 진짜.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뭔가 조금 들어와서 잘 장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목소리가 당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네, 결국 그게 주류가 되지 않으면 올바른 목소리가 주류가 되지 않으면 네, 네. 민주당보다 저 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쵸. 이재명 대표보다 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미래가 없다고 봐야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해 오셨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이고. 일단 오늘 뭐 비상계엄과 탄핵 관련된 사과인지 아닌지 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네.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저희가 뭐 지난번에 윤석 대표님도 그러셨고 저희가 하는 말 중에서 일단 수습은 원내에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뭐 비대위라는 게 혁신을 하려면 외부에서 데리고 오고 그게 아니면 내부에서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부 수습용으로 해서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최소한 뭐 현재 기자분들이나 언론인들 평가를 보면 친한계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었다. 네, 그거는 맞는 것 같고 나름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지도부에 최대한 많이 넣었다는 점이 그나마 하나 평가할 만한 거라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저기 딴 나라 얘기하듯이 하시네요. 뭐 그러니까 사실 할 말이 없죠 사실 저도. 저도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네. 뭐 일단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김용태 의원하고 김재섭 의원 2명인 것 같아요. 이 둘은 그래도 나름 덜 친윤 느낌으로 가려고 그렇죠. 예, 비대위원으로 김용태 의원하고 조직부총장으로 김재섭 의원. 그렇죠. 김재섭 의원도 그때 사실 뭐 비대위원장 뭐 얘기도 나오고 하마평도 있었습니다만 본인도 절대 할 생각 없다고 했었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든 당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돕자라고 해서 그냥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비대위원들 보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비대위원 한 번 1번 이미자 의원 네. 이분 저기 그 정광훈 목사 집회 가신 분 아니에요? 많이 강성 반응을 많이 하셨죠. 아니 그런 분들을 최소한 그런 분들은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친윤이어도? 그렇죠. 지금 아이고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비대위 인선인지는 저도 공감은 못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그러니까 지금 딱 이미자 의원을 보면서 그냥 반성이란 없구나. 반성이란 없구나. 이 생각밖에 들지 않고 저는 사실 비대위원들 면면을 보면서 제일 걱정되는 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꼭 대선 주자 후보가 돼야 된다 뭐 이걸 다 떠나서 네. 한동훈 대표조차 포용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기서 그나마 포용이 가능한 사람이 김재섭, 김용태 더 크게 보면 이양수 의원 정도가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 이양수 의원은 뭐 사실 지금 당직 중에서 뭐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양수 의원님 정도 되는 분만큼 없을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 사무총장을 하려면 당무를 네. 좀 많이 알아야 그렇지. 되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아야 되는데 이양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청와대 경험도 있으시고 사무처에서 경험도 있으시니까 뭐 네. 어떻게 보면 그나마 적절한 인사였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이 지금 전 국민의힘 경상북도당 위원장이었고, 네. 그죠? 경북 상주시 국회의원이고, 네. 그다음에 최영두 의원 여긴 어때요? 최영두 의원님은 또 청와대 근무도 하셨었고 이번에 계엄 때도 어쨌든 바른 소리를 하셨었죠. 계엄에 대해서도 그 계엄을 막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고 나름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긴 많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최보윤
비대위원은요? 이제 여기 아무래도 비례대표죠. 네, 약자 사회적 약자나 또는 네. 이제 여성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김혜지 의원 네. 뭐 비슷하게 들어간 거구나. 네네. 보통은 저희가 이제 비대위나 인선할 때는 여러 네. 가지 계층이라든지 또는 뭐 연령, 뭐 성별을 또 배려도 하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은 어쨌건 네, 좀 젊은 느낌의. 그렇죠. 뭐 아까 그리고 말씀 연령의 어쨌건, 배려 네. 때문에 들어가신 것 같고요. 연령 차원에서 들어갔고 그렇지. 정책위원장은 위임되셨죠. 네. 근데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뭐 어떤 저희 언론을 통해서는 한동훈 대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돌아섰다는 얘기들이 더 많던데. 뭐 제가 사실 TK 의원들은 이번에 탄핵 표결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가들이 많더라고. 워낙 지역에서 압박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네. 뭐 언론에서나 지금 나오는 건 김상훈 의원은 한동훈 대표 시절 때 지도부에 있었기 때문에 친한계 배려다 몫으로 들어왔다는 평가도 있는데 글쎄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무총장은 이양수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인물이 있어요. 전략기획부총장.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두알이라고 얘기하는 조정은 의원. 이분 총선백서 때 보니까 전략기획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비대위원 포함해서 또 주요 당직자 6명이 같이 이제 내정이 된 건데 여기에서 제 개인적으로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이미자 의원,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고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한동훈 대표 체제하에서 있었던 일들하고 네. 이런 걸 고려할 때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글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